10시에 진행됩니다. 일정표 참고하셔서 각 주제 발표 토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권으로 국무조정실 대테러 센터에서 기조광연과 주식회사 테라에서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장소 확인하셔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자료집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학회 회장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 소대섭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민간경비학회 김순석 회장님입니다. 신라대학교 이범진 부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동중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경비협회 부산지회 노재현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이규황 대테러 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한국민간경비학회 전임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남부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산대 신승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순천향대 조현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테라 문기용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민간경비학회 김순석 회장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석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8대 회장 김순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월드컵 축구 경기를 했는데 이겼으면 여기 더 흥분된 분위기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할 뻔했는데 아쉽게 져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그간 맑았다가 이제 비가 조금 내렸는데 오늘 저녁 식사가 만찬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녁 식사까지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민 여러분, 한국민간경비학회와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보안 분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민간경비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순석 교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항과 항만의 도시 부산, 복합 보안체계 구축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한국민간경비학회와 한국항공보안학회의 공동학술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해 주신 항공보안학회 소대섭 학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총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이범진 부총장님,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동중영 회장님을 비롯한 경비협회 부산지부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의 성공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 주식회사 카카오의 하승진 이사님, 그리고 주식회사 테라의 문기용 대표님, BCS의 도현우 대표와 도서출판 진영사의 박진영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한국민간경비학회는 2000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 이래로 민간경비와 보안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범죄 예방, 민간경비, 민간조사, 국가중요시설 보안, 첨단 도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왔으며 대한민국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학술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가 열리는 여기 신라대학교는 지난 15년간 경찰청 지정 경비원 교육기관으로서 약 3만 명의 민간경비 종사자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올해 부울경 지역에서는 최초로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보안검색 교육기관 승인을 받으면서 민간경비와 항공보안,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도이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동북아 물류, 교통,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부산에서 공항과 항만, 국가중요시설의 복합보안체제를 논의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민간경비와 항공보안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하고 미래의 보안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 국가안보, 보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학술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항공보안학회 소대섭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소대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저희 민간경비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그 학술을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그 민간경비학회 우리 김수석 회장님, 그리고 신라대학교 우리 이범진 부총장님, 그리고 우리 또 동중령 우리 한국경비협회 우리 중앙회장님, 그리고 또 되게 바쁘신데 제가 좀 정중히 모셨어요. 우리 대테러센터의 우리 이규양 정책관님, 되게 바쁘신데 좀 꼭 오셔서 한번 기조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김수석 회장님이 뭐 다 말씀하신 거고 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민간경비학회와 저희 항공보안학회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된 이 학술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도 좀 개진하고 서로 또 인적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또 같이 또 협업하고 상생하는 그런 좀 학회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학회 우리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멋진 학술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비협회 동중령 중앙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반갑습니다. 경비협회 동중영입니다. 제가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할 말은 좀 하고 하려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공항과 항만 그 이별과 만남을 대표하는 그런 시적 표현을 누가 썼는지 여기 역시 민간경비학회 회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그 양대 경찰청에서는 한국민간경비학회에만 자문을 받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공항보안학회, 항공보안학회만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정통성 있는 두 학회에서 이렇게 멋진 그 학술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야 뭐 어차피 뭐 공항 관련된 경비 다 하고 있거든요. 올해 통계 보니까 21만 5천 명, 21만 5천 명이 경찰에 배치돼 가지고 하고 있는 저희는 법정단체고요. 대기업부터 일반 기업까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학회 하는데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범진 부총장님,
간상도 좋으시고 앞으로 총장님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늘 기조연설 해주시는 사실은 대테러 정책관님은 이 땡땡 이렇게 하거나 이 별별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다 까발리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귀한 분 오셨습니다. 사실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 정책관님이신데 뭐 사실 뭐 국정원 소속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다 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래 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학회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까지 있는데 너무 저희들 열심히 배워서 그 잘 적용해갖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두 학회의 그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라대학교 이범진 부총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라대학교 부총장 이범진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허남식 총장님과 모든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 해주신 우리 한국 민간 한국경비협회 동준영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은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순석 회장님 그리고 소대석 회장님 저희 대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좋은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총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이제 환영사를 좀 했으면 했는데 외부 일정이 있어서 제가 총장님을 대신해서 총장님 환영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한국민간경비학회 및 한국항공보안학회 김순석 소대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신라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부산이 지닌 도시적 위상과 미래 보안 환경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 관문 도시이자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내외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그런 글로벌 국제 도시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기반인 동시에 더욱 정교하고 통합적인 안전보안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대학교는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항공운항학과를 포함한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중요시설 특수경비교육과 항공보안검색 교육에 대한 국가 인정을 받은 대학입니다. 항공과 보안이라는 두 핵심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대학으로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보안의 역할과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핵심 의제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항만공항 인프라 고도화를 앞둔 부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의 이러한 논의는 지역사회와 국가안보 그리고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역시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경찰 행정, 민간경비, 항공보안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학술적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산학관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부산의 도시안전 역량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특히 멀리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이규양 정책관님이 또 기조 강연에 의미 있는 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깊이 있는 논의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뜻깊은 성과를 거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라대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한국민간경비학회와 한국항공보안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신라대학교 총장 허남식 대도. 네, 다음은 기념 촬영과 기조 강연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기념 촬영을 뒤쪽으로 하고요. 국무조정실의 대테러센터의 이규왕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기조 강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왕 정책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규양 정책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신라대학교는 이번에 이게 처음 방문하게 됐고 우리 민간경비학회하고 이제 항공보안학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이제 제가 와서 사실 저는 이제 국무조정실이라는 곳이 총리실이 이제 국가의 대테러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계기에 최근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 대테러 체계를 좀 많이 좀 바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홍보도 하고 여기 계시는 많은 이제 또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대부분 또 여기 뭐 경비 또 보안 쪽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또 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이 바뀌는 체계를 좀 같이 공감도 해주시고 같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와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선 마이크 좀 끊겨서 무선 마이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대테러 체계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테러 센터인데 국가의 이제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를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무처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대테러 위원이 총림리 포함해서 21개 부처가 참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부처에서 각 이제 파견 나와서 소속 기관을 대표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되는 데나 좀 불가피하게 파견 보내지 못하는 곳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16개 부처에서 나와서 군, 경찰, 소방 그리고 이제 행안부가 이제 각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체계가 조금 사건 대책본부도 이제 국내 사건은 이제 경찰에서, 해외는 외교부, 군사시설은 국방부, 항공은 항공교통부, 해양은 사실 이제 해양, 여기에 사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항공 해양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테러방지법도 그 2016년에 이제 10년 됐습니다. 만들어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 대테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그 과거에는 테러가 이제 해외에서 나는 빈발된 테러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제 국가 시설이나 공공 시설에 대한 테러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 이제 저희 그 일상의 주변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특히 이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2년 전에 24년 1월에 이 피습이 된 거를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사실 저희가 테러 사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국내 사건으로 테러로 지정된 사건이 없었는데 이제 최초에 이제 1호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제 충계안발, 환발, 승기난동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테러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고 그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이게 해외에 뭐 테러 조직이 테러를 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테러 조직들을 추종하는 그리고 동조하는 저희가 그 테러방지법 이후로 실제 이제 그 검거해서 처벌한 경우가 4개국에 한 16명 그리고 이제 강제 퇴거한 거는 뭐 한 10개국에 한 150명 가까이가 그 외국인들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던 외국인들을 그렇게 처벌하거나 이제 그 퇴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러도 저희 이제 위협이 점점 저희 이제 현실화되고 있구나 우리 주변으로.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이 민간 혁신 그 대테러 업무 혁신 TF를 그 만들어서 저희가 1월 26일 날 이제 그 대통령 그 테러 사건을 지정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좀 전반적인 체계를 좀 한번 혁신해 보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배경에는 사실 국내 이런 테러 정세도 변화하고 특히 이제 폭력 극단주의나 앞으로 이제 AI나 드론이나 이런 신기술도 이제 테러에 활용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의 우리 테러방지법이나 이게 좀 원점에서 좀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필요성이 느껴서 이 혁신 TF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전문가들 대부분 이제 우리 학계나 뭐 이런 교수님들이나 그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이런 분들을 그 저희가 한 40명을 그 모셔서 그동안 테러 방지법이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를 할 건지 조직이나 예산도 어떻게 좀 바꿔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총리님 모시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 전체 TF를 1차, 2차 그래서 뭐 법령부터 육성까지 그리고 3차에서는 뭐 이런 테러단체 지정 해제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지금의 저희 대테러 센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할 거냐 이런 4차까지 해서 최종 이제 5월 달에 총리님 모시고 이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이 이제 체감하는 테러로부터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해서 좀 바꿔보자. 테러 정의, 규명, 지정 절차, 뭐 테러 조직 개편, 그 R&D, 교육 훈련, 테러 정보 공유하는 거, 국가와 지역이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대테러 이 전력 문자 예산을 어떻게 이제 체계하고 협력을 확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삼아서 이제 저희가 그 결론을 그 과제를 14개를 이제 과제를 도출했는데 그 현행법상의 이제 테러 정의가 좀 추상적이다. 그리고 시기가 변화하는 양상에 효과적으로 정의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걸 개념을 좀 명확히 하자. 그래서 이런 과제를 집중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이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테러 규명 지정 해제 절차, 그다음에 이것도 좀 모호하다. 그래서 이 모호한 거를 아예 좀 명확히 하자. 그리고 이제 좀 구체화하자. 바닥도 테러 사건 때 합동조사에 이제 수사에 들어가면 조사가 테러 사건을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정보의 조사 권한을 좀 명확히 하자. 그래서 이런 의견을 했고, 테러 단체 지정하는 거 해제하는 절차도 좀 개선을 하자. 지금은 이 지정한 거 해제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제 인권보호관이 지금 저희 지정을 해서 인권보호관을 운영을 하는데, 좀 인권보호관의 역할도 확대를 하고, 테러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좀 신설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국가 테러 대응 측에서 관계기관의 임무 역할을 좀 강화를 하자. 그래서 대테러 센터 같은 경우도 이 임무를 좀 구체화하고, 경찰 중심의 사실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어쨌든 현장에서 가장 초동 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경찰이니까, 경찰이 현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현장 지휘 체계는 경찰이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그리고 대테러제 전담 무기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히 하자. 지금 20개로 되어 있는 위원도 사실 이제 일부 요즘은 새로운 AI 수단이 동원되면서 또 국제 행사나 체육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 부처들을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있었고, 지금 대테러 센터가 이걸 좀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 총리실 밑에 있지만 이 본부를 좀 조직을 좀 편을 해서 지금은 다 파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1, 2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조직도 좀 개편을 해서 실질적인 국가의 어떤 대테러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력 운영이나 인사제도도 같이 이제 정비를 해서 저희가 실제 기관에서 파견받는 직원들로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 한 12명 정도는 전문 직위로 그래서 민간에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관련이 되시겠지만 들어와 보안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서 올해 6명, 내년에 6명에서 12명은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전문가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센터에서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업무도 해서 노하우를 이제 축적해가는 그런 체계로 좀 바꾸기로 했고, 지금 이제 파견자들로는 사실 연구나 이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전문직교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교육 체계와 R&D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고, 대테러 훈련하는 것도 좀 저희가 다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좀 조정하고 또는 이제 협업할 것들은 협업하고 묶어놓고 또 평가도 해서 좀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를 앞으로 하자 이런 결론을 얻었고, 지역에서는 사실 국가적으로는 국가 테러대책위가 있지만은 지방에는 지자체가 사실 아직 깊숙이 테러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지역 중심의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역과 이제 국가가 같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자체에도 테러 전담 조직하고 좀 직위를 좀 신설을 하자. 그리고 이제 지역 테러 대책의 부의장에 지자체 참여를 하자. 그래서 좀 지역 지자체를 좀 이 대테러 이 업무의 체계에 좀 끌어들이는 그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러 정보 공유 체계에서 실제 아직도 그 AI 시대에 사실 그 기관들끼리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사실 유선이나 패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아예 정보 공유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사실 이제 그 정보 기관들은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이 있는데 이거를 대신 분류해서 잘 관리를 하면 그 공유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기준도 만들고 그 체계를 아예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테러 장비나 물자에 대해서도 사실 뭐 아시겠지만 획득하는데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기본적으로는 그 대테러 센터가 각 기관들의 그 장비 물자나 이런 걸 획득하는 걸 좀 지원을 하고 조정을 해주자. 앞으로 이런 계획이고 대테러 활동 예산도 각 그 기관들이 확보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 이제 그 테러 대책이나 총리가 사실 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도 좀 그 같이 좀 지원을 해서 이 실제 이 대테러 활동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그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협력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국가적으로 저희도 이제 10년 됐는데 제가 와서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실제 저희 대테러 센터가 해외 대테러 기관이랑 대테러 청이나 이런 데랑 그 실질적인 MOU를 맺고 있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최대한 그 올해는 이제 인도네시아랑 이제 맺기로 했고 그래서 각 그 전문 뭐 미국에 이제 대테러 관련된 청들이 있는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랑 실제 이제 정보 공유하는 이런 그 MOU를 뭐 제가 금년 내년에서 한 10개까지 좀 확대를 하고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너무 파견제도로 구성돼 있어서 그 누적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전문직화해서 좀 이 국제 협력 전문가 이런 분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해서 이런 것들 이제 확대해 나가자 이런 이제 그 앞으로 저희 국가 대테러 체계의 변화는 14개의 이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자꾸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도 드론 대드론 통합 TF도 그 최근에 이제 마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 사실 이제 드론이 결정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치명적인 이 위험성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그 드론과 관련된 산업이 좀 많이 그 중국이나 이런 그 시장에 비해서 좀 뒤처진 부분이 있어서 이 드론을 앞으로는 이제 이 산업이나 이제 군사 영역에서 국가 과제로 선정해서 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치우쳐져 있는 그 기술이나 부품 생태계로 인해서 안보나 이 기술 주권도 위협받고 있으니 이빨로 그 사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 그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TF도 3월에서 지금 6월 4일날 끝냈는데 그래서 그 전략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센터가 몇 년 동안 한 것 중에 최근에 일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 총리님이 센터에서 자기 1년에 한 테러대책위원회 2번만 오면 됐는데 저희 회의를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저희 때문에 회의를 진짜 제가 봐도 한 6개월 동안 한 10번 이상은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총리님하고.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공청회도 했고 이것도 이제 3차까지 그 전체 회의 그 각계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위원을 선정을 해서 했고 공청회도 했고 이것도 최근에 이제 그 최종 보고회를 그 개최를 했는데 사실 앞으로 이게 정부 측면에서만 해도 한 30년까지 한 6조 원을 좀 그 투자해서 좀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수요를 발굴을 하고 그러면서 한 드론을 기본적으로 20만 대
확보를 하고 이 대드론 체계 방어 체계도 빨리 제가 중요 시설들에 대한 구축을 하자고 이 드론 대드론 강소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저희가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고 또 이 드론과 이 대드론과 관련돼서 이제 정부가 이제 거버넌스를 능력하고 협의체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 국민교동실에 컨트롤 타워를 별도로 이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대드론 전략 추진단을 지금 이제 이제 협의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조직도 저희 총리실 안에 이제 조직을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여기서 그런 거 대드론과 관련된 그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고 뭐 정책위원회도 이제 만들고 뭐 대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도 이제 설립할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공수요 확대를 위해서 사실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에 경찰, 소방, 기본적으로 를 해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요에서는 한 2조 원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저희가 이제 그 구매를 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대신 이 수요하는데 구매하는데 좀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좀 단축시키자. 그래서 신속 도입하는 방안 저희가 이제 좀 마련해 주기로 했고 지금 이 표준 인증이 없어서 드론이 이제 개별적으로 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 그 표준 인증도 그래서 배터리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뭐 이제 그 부품별로 표준을 좀 만들어 주면 그 중복 투자나 이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능 인증 표준화 검증 체계도 마련을 할 계획이고 R&D하고 이제 이 지원 사업을 통합을 해서 이 공급망을 좀 안정화하자 이런 필요성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각 부처별로 R&D나 이런 거를 좀 그 활성화하고 또 통합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는 만들어도 판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수요와 연계를 해서 이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지 이제 뭐 드론이 뭐 안전 뭐 이런 위험성 이런 데 이제 새로 군사력으로 변화를 해서 아예 이제 전략적으로 좀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이제 그 방향을 잡았고 이제 민군과 관련해서도 이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서 기업들을 이제 전 과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각 지금은 뭐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자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그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가는 이제 그런 그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금융이나 이런 세제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지원을 해주자. 기업을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정부 차원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런 펀드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드론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그 서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자격제도 그리고 이거 연계된 이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격제도도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신청하고 시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좀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나갈 계획이고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경진대회나 훈련이나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계기가 된 거여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